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소스 타이밍 소주창입니다. 자, 3월 21일 일요 경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 경마에서 단통 한방 적중 복수로 나와 준 내용, 토요 경마 좀 고전했고 일요 경마에서 좀 만회, 마지막 일요 경마 마지막 경주에서 비마 끝내기 적중 10.9배, 29.6배 이렇게 원틀 주력으로 일요 경마 마지막 경주가 적중이 되면서 그래도 좀 분위기를 좀 돌려놓고 지난주 경마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난주 경마는 좀 만족스럽지 못했다. 적중 경주 수도 많이 부족했고, 자, 부족했던 부분 금주 경마를 통해서 곱절로 한번 채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월 21일 일요 경마 강추 승부처 경주입니다. 자, 서울 경마로 15개 경주 진행이 되고요. 자, 그 중에서 7구, 11, 13, 14 이렇게 7경주 강배팅 승부처, 9경주 강승부처, 그 다음에 11경주도 강승부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통 한방승부 13경주 가지고서 봅니다. 14경주 초고배당 승부, 마지막 비마 끝내기 승부까지 이제 이렇게 마지막 막판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볼만한, 욕심을 내볼 만한 경주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자, 많이 그렇게 좀 보이는 경주가 많은 만큼 좀 다적중으로 가면서 환수율도 좀 극대화시켜보고, 자, 이런 식의 승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와 그러한 욕심, 의욕을 좀 가지고 보면서 이번 일요 경마를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경주서부터 이 강추 승부처 경주들 위주로 살펴보는데, 그 밖의 경주들 전부 다 제가 풀어쓰기 텍스트 예상 이렇게 정리를 해서 경마왕 제 전문가 페이지에 전부 다 올려드리니까 참고해서 그 밖의 경주들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요 경마 시작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먼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경주는 단통 한방으로 저는 때립니다. 딱 두 두의 마필 선택을 해서 단통 한방으로 때리면서 짭짤한 한 500% 정도의 목표 환수율을 가지고 단통 한방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2경주는 복병을 아예 놓고 들어가면서 배당을 보는 작전입니다. 한 3방선에서 정리가 될 수 있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정도에서 보면서 배당도 볼 수 있는 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7,800% 정도의 환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2경주, 다음에 3경주는 기둥 잡고 들어가는 승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때리고 받치고 원틀 주력으로 일단 때려놓고 뒤에 받치는 이러한 승부. 4경주 초반 레이스에서 4경주를 좀 재밌게 보고는 있는데 재밌게 보는 복병이 한두가 있어서요. 자, 그 복병 한두를 놓고 들어가면서 배당, 고액 배당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4경주 1000% 넘는 리턴을 보고 있다, 환수를 보고 있다. 그 다음에 5경주는 전개 유리한 능력 마필, 유력한 마필 한두가 서 있습니다. 그 마필 놓고 들어가면서 원틀 주력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투틀 받치고, 자, 이런 식으로 5경주 정리하겠고요. 6경주 배당 보는 자리, 배팅 강도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하되 보는 배당은 굉장히 크게 보고 가면서 거의 백판급의 마필인데, 거의 999
999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백판급의 왕 복병입니다. 그걸 아싸리 놓고 들어가면서 걸리는 순간 뭐 이것은 배팅 강도가 강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냥 5천 프로 4천 5천 뭐 이 정도에 걸리기만 하면 그런 초고액 배당 하이 리턴 초고 환수를 노릴 수 있는 경주로 6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경주, 자 7경주 이제 왔습니다. 7경주 보겠습니다. 7경주는 1400m 국내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자, 편성은 중편성이고요. 여기 강승부처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인데 보면 여기가 강승부처 경주, 네, 초강입니다. 초강 강승부 경주가 되겠고요. 그런데 배팅 전략은 일단 두 방으로 압축하는, 바짝 압축해서 들어가는, 자,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합니다. 바짝 압축해서 들어갈 수 있는 승부다. 이렇게 보고 먼저 그러면 기둥을 잡아 봄에 있어서는 7번 쪽에 챌린지 삭스입니다. 챌린지 삭스를 가장 유력한 입상 후보로 봅니다. 여기 뭐 높은 인기를 모을 것인데 뭐 그 인기 인정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7번마 챌린지 삭스. 이거 여기다 이제 붙여주는 막건이 이제 중요하겠는데 하나는 인기만 붙여주고 하나는 복병만 붙여주고, 자 요건데요. 일단 바깥쪽에는 12번마 천혜강자 12번마 천혜강자가 있죠. 그리고 안쪽에는 1번마 세트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요런 건데 여기 보면은 두 마필이 1번 세트페이스 정호익 쪽에서 10조 마필, 그 다음에 12번마 천혜강자도 10조 마필입니다. 기수가 세터페이스는 다빈이 임다빈 기수고 여기는 박태종 기수입니다. 박태종 정호익 이 콤비네이션 드라이브가 들어갔을 때는 이거 승부 드라이브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전권에 있는 마필이 추가로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코리안 펄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볼 수 있는 건 다 보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 압축을 해야지만 승부를 걸어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최대한 압축해서 심플하게 7번마 챌린지 삭스가 가장 선행보다도 안정적인, 추입보다도 유리한 그러한 선입전개 7번마, 그러면서 인기로 자기 경쟁력과 구미를 따지고 들어가면서 기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축마 역할이 필요한 편성에서 그 축마 역할을 맡겨볼 수 있는 게 이제 7번마 챌린지 삭스, 구미소스 타이밍 다 자기 역할 배팅 커버가 가능한 챌린지 삭스입니다. 7번 챌린지 삭스를 놓고 들어가는 승부가 되겠고, 여기에다가 바로 아까 살펴봤던 이 10조의 두두, 여기가 좀 더 인기를 좀 더 높게 모을 것이고요. 여기가 조금 덜 팔리는, 여기가 복병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기 순위가 한 5위권 내외, 여기가 한 5위권 내외, 여기는 인기 순위 2, 3위권 차지하고, 여기 인기 5야에다 붙여서 이렇게 나오는 승부로서 이 한집 마필 두두를 갈라치고 들어가는 배팅 전략이 유효할 수 있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 이렇게 정리를 해 놓도록, 초안을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병마로서는 이제 3번 정도가 마지막 턱걸이 마지노선에 있는 복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얘는 대기 복병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상태가 문제가 없으면, 또 당일 소스 문제가 없으면은 얘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복병으로 일단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 포인트는 간단 명료하게 일단 기둥 인정하고 10조 마필 두두를 갈라치고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경주, 그 다음에 8경주는 중상급 편성의 경주인데, 여기는 복병마를 같이 포함한
인기 순위 한 4, 5, 6위권에 포진이 될 만한 제가 예상하는 인기 순위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 마필들을 같이 엮어서 들어가면서 딱 세 두의 마필로 정리를 하면서 삼복조 공략을 돌려서 그 안에서 고액 배당을 보는 그런 배팅 8경주가 되겠고요. 다음에 9경주 보겠습니다. 이 9경주는 자, 여기도 이제 강승부, 승부처, 강추경주 가 되겠고 1400m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편성은 중상 편성 입니다. 9경주 지금 9경주 보고 있습니다. 복병이 있습니다. 왕복병입니다. 그래도 전혀 지금 인기를 모으지 못할 그런 마필인데 저는 한번 그 마필을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은 3번마 딕시 어게인이 먼저 보이지요. 여기 일감에 먼저 들어옵니다. 딕시 어게인. 딕시 어게인은 선행입니다. 박으룬 기수이고 이신영 조교사. 자, 14조죠. 자, 박으룬 기수는 선행 킬러. 선행 킬러 박으룬입니다. 선행 승부일 때 봐야 된다. 딕시 어게인 요번 경주에서 유력한 선행 후보입니다. 선행 후보. 됐습니다. 맞습니다. 안쪽에서 뛰고요. 박우른 기수의 선행 승부 인기 가지고 있고 요 승부는 딕시 어게인 승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승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11번마 블루키톤이 되겠습니다. 블루키톤 여기서 선행 입상 후보로서 한자리 하고 있으니까 이제 쫓아가는 마필 중에서 그와 대적할 수 있는 마필이 이제 상대마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구미가 세고요. 구미 소스 승부의지도 나와 있고 승부의지도 강합니다. 그리고 상대마 대항마로서의 승부 타이밍 이것도 잡혀있는 구미 소스 타이밍 잡혀있는 11번마 블루키톤의 자리 역시 이제 구미가 중요하다. 요게 이제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인기마들 저는 안 봅니다. 뭐 4번마 레이먼드도 인기 많이 모을 것이고요. 10번마 대군천하 얘도 인기 많이 모을 것입니다. 근데 얘는 선행이 좀 불투명해 보이고 얘는 직전에 블루키톤한테 졌는데 내용적으로 블루키톤이 확실하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비교에서 또 날려버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제가 보고 있는 복병은 여기 있습니다. 1번입니다. 대완마가 제가 보고 있는 복병입니다. 거의 뭐 인기 바닥에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그럴 놈이 이제 대완마인데 대완마는 최근 이제 직전에서 기수가 교체가 되면서 거기서 승부기가 전혀 없는 승부기 완전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 직전에 보여줬고 그 앞선 경주는 타이틀 매치에서 역시 승부가 애시당초에 큰 욕심 없이 나왔던 이런 승부였고 그리고 그 앞선 경주에서는 거기서는 입상.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제대로 된 자기 승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거기서 이제 승부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대완마라고 보시면 되겠고 게이트 1번 게이트의 이점 이 1번 게이트의 이점이 전개상으로 인코스 포켓 선이 포켓 자리로 들어갑니다. 요 자리가 명당 자리입니다. 이게 최고의 명당 자리. 명당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이점을 아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필이기도 하고요. 1번 게이트에서 뛸 때 그때 요때 입상할 때 요때도 인코스였어요. 그때 3번 게이트였었거든요. 인코스에서 그때도 최적의 전개가 나왔었던 선입 전개가 나왔었던 그런 판이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무난하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요렇게 요런 것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이제 있는데
일단 요렇게 만들어지는 3열하나로 요렇게 만들어지는 조합도 요것도 짭짤한 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4나 10이나 이런 걸 지워놓고 가기 때문에 그 조합도 충분히 가능하겠고, 그래서 그 조합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1번을 합세해서 요거를 복병으로 보면서 합세해서 배당을 보는 작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삼복조로. 기본 틀이 삼복조입니다. 기본 틀이 삼복조고, 요쪽 1번이 들어왔을 때는 1번 특히 뭐 1, 열하나 뭐 요렇게 1, 열하나 뭐 요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이 배당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20, 30배 이상, 그 이상의 배당까지도 20, 30배, 20배가 뭡니까? 3, 40배, 4, 50배 요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러면 30배당의 삼복조의 30%만이라고 생각해도 이제 900%, 1000% 넘어가는 그 배당에 따라서, 비중에 따라서 1000%가 더 넘어가는 300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일단 그런 배당과 환수를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마필이 1번 대환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열하나와 3도 같이 조합을 이루어주는 가운데 진행을 해야 된다. 자, 여기 이제 1번 이 대환마가 복병 역할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면 거기에다가는 요게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를 이제 4번 레이먼드가 메워야 되는 거. 그러면은 만약에 1이 탈락을 하고 당일날 실전 배팅에서 1이 탈락을 하고 4가 들어가면 열하나 3, 4 이런 3파전 양상으로 가면, 그러면 삼복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둥을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충마 공략으로 이렇게 간다랄지, 이게 이제 대안으로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 요것도 대안 삼아 가지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노리는 것은 이렇게 노리면서 들어간다. 배당까지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도록 합니다. 다음 11경주 가기 전에 10경주는 단거리 5분 경주인데요. 세두의 마필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세두의 마필. 인기 한 4, 5위권의 복병마 한도 있습니다. 요 마필을 같이 포함해서 세두의 마필로 정리. 그리고 11경주로 왔습니다. 11경주 이제 여기도 이제 11경주 강배팅을 이제 노려보는 승부가 되겠는데, 자, 여기는 집중 관리마가 한두가 있거든요. 자, 그 마필을 위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겁니다. 11번마 드림포레. 드림포레입니다. 드림포레 국내산 4세 순말 김동균 조교사 마방의 마필이고요.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드림포레의 아빠가 부마가 셰클포드입니다. 이 셰클포드라는 마필인데요. 얘가 굉장히 유명한 마필입니다. 프리크니스 챔피언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북의 형제마로는 청담제왕. 청담제왕이 북의 형제마가 되는데 1군까지 올라갔던 마필이죠, 얘가. 드림폴에도 저는 1군까지 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요. 이 셰클포드의 혈통 주목하고 있고요. 이 드림폴의 데뷔전에서 고액 배당을 작성하고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데뷔전서부터 강하게 추천을 해드리면서 고액 배당 적중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혈통에 대한 접근, 이것이 주요했던 그런 승부였었던 거, 그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런 이제 드림포레가 이제 다시 나오는데, 전개상으로는 드림포레는 선행 전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행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선임력도 겸비가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자유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하나 조금 지금 이 앞으로 행보 속에서 좀 템포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거리가
중장거리로 넘어가면은 이제 장거리 쪽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선 약간 템포 조절이 한두 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1200이잖아요. 1200이니까 거리에 대한 부담도 없고 승부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드림포레를 그대로 또 끌고 가시면은 이쪽의 승부에서는 보고 가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안쪽에서는 3번입니다. 드림머니. 여기 승부의지 셉니다. 지금 강한 승부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드림머니가 되겠고, 그 다음에 9번 PK전사. 네, PK전사. 이 PK전사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지요. 김동균 이렇게 이런 상태. 두 마필이 한 집 관계입니다. 드림포레랑 PK전사가 52조 김동균 주고 사임마방. 여기는 비인기마입니다. 완전 비인기마. 인기 바닥권에 있는 말이고요. 얘는 좀 인기 모을 수 있는 마필. 얘는 인기마고. 이렇게 기본적인 틀이 거의 뭐 단통 성격이라고 자 실전마권을 한번 잡아보면, 그래서 한집 마필까지도 본다라는 것인데 마지막에 한타 쓸 수 있는 마필을 보고 있어서, 그래서 공략의 성격 자체는 단통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2가 아니죠. 3 단통이나 마찬가지다. 11 자꾸 2라고 씁니다. 11 3으로 때려지는 단통 한방 막권이나 마찬가지. 여기에 복병을 보자라면 복병은 유일하게 9번. 요게 복병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초안을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는 이렇게 붙여줘도 전부 다 고배당이기 때문에 일단 실전 배팅의 틀은 삼복조로 잡아놓고 이쪽에다가 70% 이상 때려놓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나머지 비중 가지고서 배당 맛보기만 하더라도 그 맛보기한 배당 쪽으로 적중이 걸렸을 때는 그쪽 환수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배당 노림수는 이쪽에서 충분히 누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구도로 일단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은 이 세두. 나머지 또 추가로 좀 보고 있는 건 없겠는가? 마지막 마지노선은 여기까지 7번 최광마 여기까지. 그 이상은 저는 안 보고요. 자, 실전 배팅에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힐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경주 다음에 이제 13, 14 이제 후반부 경주로 넘어가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12경주 저는 배당을 보고 있는데 고액 배당입니다. 축마를 확실하게 비틀어 들어가면서 축마 비틀기 속에서 고액 배당을 보는 전부 다 해당사항 1000% 이상 환수 볼 수 있는 그 조합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12경주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12경주 이렇게 나머지 경주들 제 경마왕 제 전문가 페이지에 플러스기 텍스트 그리고 당일 실전 배팅에서 음성과 문자로 전부 다 소개해 드리고 또 마지막 정리해 드리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13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3경주는 단통 한방으로 일단 단통 한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200m 국내산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레이스 편성은 중편성입니다. 단통 한방이 되겠는데 여기 인기 1위는 11번입니다. 고업이 인기 1위가 되겠고요. 여기에 뭐 단독 선행이니까 이게 여기에 이제 붙여먹기 게임이 되겠는데, 자, 4번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최강팀 올드 패션드랑 셀시의 조합.
이게 당해 그 해당 연도에서 최고 경매 낙찰 최고가액을 받은 최강팀입니다. 2억 1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초고가의 마필이지요. 자, 이 최강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비싼 마필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뛰는지. 최강마필의 11월 22일 경주입니다. 그러니까는 직전 경주에 해당이 됩니다. 다 같이 여기 들어와서 팬분들 들어와서 뛰었던 그 경주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자, 한번 감상을 해 보십시오.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게이트입니다. 세영이가 기승을 안쪽에서 했고요. 4번 럭키 봉석이 보이시죠? 선두 자, 자리를 분홍색 노려 모자 8번 나옵니다. 게이트. 바깥쪽에서는 초반에 11번 황제, 뜻대로 전개 안 나왔습니다. 지금 4번 럭키 봉석의 보셨죠? 바깥쪽 자리를 초반 레이스 다시 한번 볼까요? 12번 쪽에서 4번 럭키 자, 초반 봉석이 레이스 선두 좀 자리를 노려 스타트부터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다시.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의 네, 7경주 초반에 출발했습니다. 일단 저렇게 가볍게 추진을 가하면서 자리를 찾아나가 보는데 자리가 마땅하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초반 자리 잡기는 실패인 상태로 계속 가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따라 붙었습니다. 4번 그러면서 오른쪽에 12번 중위권 정도 그리고 인코스는 실패 여기까지는 그러면서 외곽을 약간 돌고 7번 님의 향기가 5위, 2번 뭐 말라카스 크게 외곽 뭐 거리 손실 뭐 이건 아니었고 8번 최강팀은 7위권에서 달리면서 여기까지는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 마리가 크게 앞서나가면서 3, 4마신 앞선 이제 상황으로 결승줄에 먼저 들어와서 직선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번 결승줄에 럭키 들어와서 봉석, 이제 12번 뛰는데 야호 선더켓 지금 선두는 안쪽에 저 럭키 5번 봉석입니다. 연이 일출 기원이 3마리 앞선 유니폼 상황입니다. 보이시죠? 선두 지켜내고 있는 4번 그래서 럭키 마지막 봉석 결승줄에서 이제 단독 선두 스퍼트하고 이제 3만 올라오는 있고 그림 보일랑 2위권 혼전 말랑 상황입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7번 이제 이배 스퍼트를 향기가 가하고 안쪽에 있는 5번 연이 그런 일출을 모습. 위협해 나고 한가운데 1번 장산 플라이 외곽에서는 8번 입니다. 최강팀이 계속해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좋았고요. 4번 럭키 봉석 2위권 여기서 좀 섭취하는 가운데 막혔습니다. 1번 장산 플라이 4번 1번 7번 8번 좀 막히는 4번 내용이 1번 7번 있었고. 4번 럭키 봉석과 1번 일단 장산 플라이 7번 님의 4위. 향기 팀이 계속해서 치고 나오고 4위 있습니다. 4번 정도로 럭키 봉석 2위권 들어오는 언니 모습인데 일출 3마리 앞선 상황입니다. 걸음은 선두 문제 지켜내고 없죠. 있는 4번 걸음은 럭키 봉석 단독 선두 3마시 문제 정세를 없고 지켜가고 있고 2위권 혼전 자기 상황입니다. 몸값에 바깥쪽 걸맞는 치고 체형과 나오는 7번 님의 걸음은 향기가 안쪽에 계속적으로 5번 연이 그 일출을 정도는 위협해 나고 한가운데 1번 보여줍니다. 장산 플라이 외곽에서는 8번 최강팀이 계속해서 치고 나오고 네. 있습니다. 아, 4번 그래서 럭키 이제 봉석 2위권 싸움 치열한 가운데 요거 좀 1번 아쉬웠죠. 장산 플라이 요거 4번 1번 아니었으면은 7번 8번 승부가 4번 어떻게 1번 될지 7번 몰랐다. 4번 럭키 봉석과 1번 장산 플라이 7번 님의 네. 향기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통과한 다음에 모습도 1200m 국산 이게 여력도 3등급의 있었어요. 7경주 이번 경주 저쪽에 초반 있는데. 선두권을 제압했던 4번 여기. 럭키 봉성이 결국 마지막까지 그 자, 기세를 여기까지 모습입니다. 이게 최강팀의 모습. 그때 우리 지금 살펴본 경주 모습은 진로 막힘이 있었고 초반 자리 잡기 실패했고 초반 자리 진로 막힘이 있었고 초반 자리 실패했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끝걸음 살아 있었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9일 경기 때는 뭐 그것은 전반적으로 뭐 승부라는 뭐 큰 담쌓고 뭐 그런 모습이었고 자 최강팀입니다.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은 항상 주목하고 있어야 되겠죠. 고업이 단독 선행이고요. 이게 선행 독탕입니다. 독땡입니다. 선행 독탕. 그래서 그림은 딱 나옵니다. 고업이 댕을 받고 최강팀이 쫓아오면서 마지막에 승부를 완성시켜주는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병마로는 대한복병이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7번 정도는 배당이 좀 있어서 탁팅 럭키법전 럭키법전은 그 다음 순위로 좀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 삼복상 막권 그 다음에 여기는 고액배당 막권 요 정도는 그 다음 대기 막권 정도 될 수 있겠다. 자, 그 전에 일단 요렇게 그 전에 요렇게 단통 한 방으로 일단 보고 있는 막권은 요겁니다. 이렇게
네, 당일 뭐 말 상태 이상 없으면은 뭐 체중도 문제 없고 하면은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정리해 놓겠고요. 그다음에 14번 14경주입니다. 14경주 1800m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별정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편성은 중편성이고 여기 고액 배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고배당 레이스 고배당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 고배당 레이스인데 여기가 지금 심플 라이프 요게 이제 요게 복병이거든요. 심플 라이프 요게 이제 복병인데 심플 라이프가 아니라 심플 스타일이죠. 저기 잘못 저기 2번 심플 라이프가 아니라 심플 스타일이요. 요게 제가 보고 있는 복병입니다. 인기 순위 5위권에도 한 손가락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인기 한 7, 8위권 그 밖으로 밀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이쪽을 보고 있는 것이 하나의 큰 스토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그쪽을 좀 보고 있는 것인데 내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면 저쪽으로 전저표 쪽으로 한번 가서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떤 스토리인지 여기 심플 스타일입니다. 요거를 지금 제가 복병으로 심플 스타일을 요거를 복병으로 지금 소개를 좀 한번 해드려 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는 현우였습니다. 그리고 현우에서 요번 경주는 재처리로 기수가 이제 교체가 됐고요. 요 기수 교체된 부분이 있고 요때가 이제 작년 경주입니다. 지난해 경주 요때 모습이 아주 훌륭한 모습을 아주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때 몸싸움도 아주 잘하는 몸싸움도 좋고 경합 능력도 좋고 그리고 돌파력도 있고 마지막에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진로 막힘도 있었는데 진로 막힘도 극복하고 진로 막힘도 이겨내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보여줄 거 다 보여주면서 편성도 굉장히 센 편성이었거든요. 이게 중상급 편성, 최상급 바로 밑에 편성 요 경주 그러면서 최고의 성적 이때 모습 보면서 완전히 평가는 제대로 해 놓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휴양입니다. 그 다음에 휴양 들어가면서 코로나도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경마장 닫혀 있고 그러면서 휴양 푹 쉽니다. 푹 쉬고 여기가 이제 11월 14일 때 모습인데 이때 11월 14일 때 요때 이제 다시 들어와서 이제 뛰는데 이때 약간 휴양 갔다가 온 여파가 좀 있어서 그런지 사인기가 조금 있었고요. 사행기가 이때 조금 있었고 출발이 좀 여의치 못한 거 사행하면서 이 여파로 계속 외곽전개로 도는 이 외곽전개가 계속 그 뒤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전개 그리고 경주력, 걸음걸이, 주행 이런 건 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런 모습 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그런데도 오착했습니다. 그런데도 순수한 자기 걸음은 다 좋았습니다. 자기 걸음은 다 좋았고요. 그리고 직전 1월 29일 이 경주를 뛴 겁니다. 현우 타면서 무리하지 않고 뭐 이거 빠져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순위는 빠졌지만 순위는 7위 정도 순위는 빠졌지만 걸음은 마지막 3회 타임이 37초 때까지 유지가 되면서 37초 얼마였지? 30초 8 37초 때까지 30초 8까지 유지되면서 자기의 질주 습성 그리고 뛰려는 의지 이런 거는 숨길 수가 없었던 모습 그러면서 기술을 바꿔줍니다. 제처리로
자, 요쪽 승부. 그러면서 여기는 배당 자리고요. 인기 순위가 7위권 정도 내외로, 7위권 내외로 봅니다. 예, 배당 메리트가 상당히 크지요. 예, 하나의 요때서부터 검증이 이루어진 완료가 된 상태에서 휴양 갔다 이렇게 쭉 오는 스토리. 하나의 스토리가 지금 오면서 승부 그리고 배당 요렇게 여기 모든 뭐 편성 강도까지 구미 소스 타이밍 복병 2번만 심플 스타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요렇게 해서 심플 스타일을 제가 복병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5번 당찬 세력 그 다음에 외곽 요것도 배당 큽니다. 요것도 뭐 배당 바닥에 있는 완전 바닥에 있는 배당 마필들이고요. 요런 것들 종반에 결승줄에서 한타 쓸 수 있는 이런 것들 다 폭탄 배당 감들입니다. 저는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얘는 인기마고요. 얘는 인기 한 4위권, 인기 중 요 정도. 여기는 인기 한 7위권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심플 스타일에다가 뭐 이런 복병들이 같이 붙어 들어와 버리면은 이거는 뭐 슈퍼 울트라 초고 배당이 999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는 이제 보고 간다라는 노림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액 배당을 본다. 자, 중심은 2번 심플 스타일이다. 그리고 5번, 10번, 그리고 12, 11 이런 것들 마저 붙여서 배당을 슈퍼 배당까지 보는 그러한 배팅 전략으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안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요. 배당, 복병에 복병이 붙여서 들어오면은 여기는 뭐 슈퍼 배당. 자, 노림수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배당 노림이고요. 이런 식으로 슈퍼 배당까지. 이렇게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4경주. 자, 15경주. 자, 15경주인데 15경주는 제가 여기 따로 강승부처에 넣어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마지막 비막 끝내기 지난주 1호 경마도 비막 끝내기 자리 막판에서 적중이 나와주면서 호배당으로 주력 적중이 나와주면서 조금 만회가 됐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여기도 같이 전개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15경주 여기는 지금 얘기는 15경주 얘기입니다. 15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m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편성은 중편성이고 비막 끝내기. 자, 비막 끝내기 자리입니다. 지금 1등급 경주이기 때문에 익숙한 마필들 많이 나오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여기는 문학치프가 인기 1위에 오르는데, 문학치프가 이게 지금 2000m 경주입니다. 2000m 경주. 이렇게 쭉 출발. 돌아 나가는 건데, 돌아 나와서 문학치프가 선두권을 이제 리딩해가는, 전반적인 경주를 리딩해가는 이런 모습. 문세영 기수의 스타일, 문학치프의 질주 습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처음에 때리면서 선행 잡고 가는 것, 그게 만약에 안 된다, 요렇게부터 간다. 그런데 1, 2코너 돌아 나가면은 결국에는 요렇게도 들어올 수 있고, 잡고 가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어찌됐건 간에 3, 3코너 들어오기 전에는 이쪽의 선두권은 문학치프 쪽에서 다 정리가 되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티즈 플랜이 또한 높은 인기가 예상이 되는 말인데, 티즈 플랜도 순발력이 만만치 않지요. 그러니까는 문학치프랑 티즈 플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티즈 플랜이 바깥 게이트, 외곽 게이트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문학치프보다 더 외곽에 바깥쪽 2열, 3열, 바깥쪽 열에
쓸 것이라고 볼 수만은 또 없는 것이 이게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장에서 때리고 들어가면은 11화가 댕을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요렇게 됐을 때 문세영과 문학지푸가 요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때 안에 있는 마필이 요게 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 그리고 검프 요 정도가 이제 앞선 전개입니다. 근데 요렇게 줄을 쓰건 요렇게 줄을 쓰건 간에 두 마필은 모두 입상 유력한 마필로 결승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쭉 흘러가다가 여기서 2000m이기 때문에 이게 2000m 일단 거리 이렇게 최장거리 2000m일수록 앞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6, 11화로 그냥 굳어 들어오는 이 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과정으로 될지 이 과정에서 만약에 두 마필이 양보 없이 경합을 한번 해보자. 선행 자존심 싸움 경합을 한번 해보자. 특히 단합반매에서 저 반대편 직선주로 해서 백스트리치에서 한다 그러면은 마지막 결승주로에 들어가서 두 마필 중에 한두의 마필은 나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 가능성 속에서 2000m의 틈새를 노리고 추입이 가능한 마필. 추입 중에서 제일 센 마필, 제일 재밌을 마필, 유일하죠? 그것은 오버마 샴로커입니다. 관록의, 경험의, 노익장의 추입마, 샴로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앞선에서 땡땡 굳어 들어오는 그림만 아니면 샴로커에게는 찬스가 온다. 이거는 이 조합은 대끼리 조합이다. 이 조합은 그래도 대끼리를 뽀개고 들어갈 수 있는 노림수가 된다. 그럼 실전 배팅은 이게 더 메리트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막 끝내기는 저는 요렇게 한번 정리를 요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당일날 샴로커의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단통 한 방으로 때리는 거, 뭐 이쪽으로 실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샴로커의 상태 이상 없다, 추입 한번 노려볼만 하다, 그러면은 요렇게 마지막 비막 끝내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월 21일 일요 경마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행운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나가시기 전에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일 실전 배팅 음성과 문자를 통해서 최종 공략본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